저는 세느강 옆에 있어요. 바또 파리젠, 파리인들의 배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저게 파리인의 배. 예. 세느강 참 유명한 강이죠. 참 폭은 굉장히 좁아요. 좁은 강이에요. 근데 참 아름다운 강이네요. 제가 근데 여기 그 세느강을 보려고 온 건 아니고, 제가 여기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뭐 파리를 오게 되면 루틴하게 들르는 곳들은 예전에 다 봤었어요. 그래서 이번 제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여행의 테마는 짐 모리슨이거든요. 그래서 영국 런던에서 짐 모리슨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런 시인들의 발자취를 봤었죠. 사실 다 봐야 되는데 한 명만 봤어요. 윌리엄 블레이크. 그래서 그건 전에 올렸고요. 더 보려면 어우 맛있네요. 더 보려면 바이런, 네? 조지 고든 바이런, 거기도 갔었어야 되는데 거기 너무 멀더라고요. 런던에서 또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못 가고, 또 올더스 헉슬리 또 봐야 되는데 거기도 못 갔어요. 올더스 헉슬리는 이제 The Perception of the, 말이 잘못 나왔네요. The Doors of Perception, 그러니까 인식의 문이라는 책을 썼죠. 윌리엄 블레이크는 인식의 문이라는 The Doors of Perception이라는 글귀를 자신의 책에서 처음으로 썼었고, 그래서 여기 짐 모리슨에게 영향을 주었던 파리에서 그 시인의 흔적을 찾아서 왔어요. 근데 바로 옆에 있네요. 바로 옆에, 세느강변 옆에 여기 이렇게 이게 지금 명칭이 호텔들 르정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1657, 1657년도에 지어졌다는 뜻인 것 같다. 그게 아닌지도 모르겠네. 무슨 주소는 아닌 것 같고, 저게, 예? 하여튼 여기 이 건물이 빌레데 파리, 이게 이제 파리 시청이에요. 파리 시청이 이거를 소유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저기 샤를 모들레르 이름이 이렇게 써 있네요. 1821년에 나서 1861년도에 사망한. 그래서 이제 보들레르가 여기서, 저기도 이제 연도가 써 있는데요. 1843년부터 1845년까지 여기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저 연도가 굉장히 젊은 때잖아요. 보들레르가 이제 20대란 말이죠. 20대 저기 살았을 때는 보들레르가 돈이 많았을 때예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그리고 또 아주 막대한 상속 유산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2년을 산 거죠. 43, 44, 45 저기 써 있는 것대로라면은 43, 44, 45 3년간 뭐 2년 남짓 살았을 텐데,
그때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이 통째로 임대해서 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느 건물 일부를 여기 쪼까난 방 하나 산 게 아니라, 응? 그 정도로 그 부자였거든요. 근데 이 보들레르의 삶은 사치하고 방탕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사상이, 생각이, 그 시인이잖아요. 시인이고 평론가고. 그런데 이 사람의 그 글을 쓰는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은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뭐 이성적이고 이런 정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굉장히 그 부패하고 불온하고 또 타락하고 금기시되는 이런 세상, 퇴폐한 세상, 이런 생각에서 놀던, 이런 데서 그의 생각이 머물렀죠. 그런 데서 나온 그의 작품이 악의 꽃이죠. 악의 꽃.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악의 꽃. 그래서 그 영어로는 The Flowers of Evil이겠죠. 만약에 악마의 꽃이라고 하면은 The Flowers of Devil일 텐데 그냥 악의 꽃이에요. The Flowers of Evil. 이 불어말로, 원어로 하면은, 이 어려워요. 불어는 발음하기가. La Fleur du Mal. 이 혀를 굴려야 되거든요. 안 굴려지죠. 그 악의 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들레르는 이 악의 유혹. 그 시집 제목이 악의 꽃이잖아요. 악의 유혹. 꽃은 유혹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굉장히 불온하고 퇴폐적이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금기시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자신의 그 글쓰기를 했던 거죠. 그런 철학이에요. 이 양반은 시인이지만 철학자였어요. 그런 부패한 철학, 타락한 철학, 금기시되는 철학, 불온한 철학, 이 타락한 철학. 그게 참 쉽지 않은 건데, 인간은 좀 온전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이 보들레르의 삶은 철저하게 그런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호텔을 통으로 임대해가지고 살았을 만큼 그 부자였지만 그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죠. 그 허세 부리는데. 그리고 여자를 또 많이 사귀었어요. 그 여자를 사귀는데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갔죠. 특히 그 존 듀발이라고 하는 그 IT 계열, IT 있죠. 지금 뭐 나라가 지금 깽단한테 지배되고 있는 그때 어떤 허리케인인가요? 하여튼 그 피해를 본 이후에 나라가 갱들에 의해서 지배됐다고 하는데, 나라가 지금 이상한 나라가 됐는데, 하여튼 거기 출신의 그 흑인 여자를 만나가지고 아주 그 여자가 이렇게 그 보들레르를 사랑했던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보들레르는 그녀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면서도 증오하고. 이게 온전한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그냥 이 보들레르의 이게 돈을 보고 온 거였겠죠. 돈을. 이 남자가 원래 부자였으니까. 그래서 돈 달라 그러면 보들레르는 주고, 비싼 선물 사주고. 그러는데 이제 돈을 탕진해가지고 돈이 없었어요. 나중에는 다 무일푼으로 파산자가 돼가지고 살았죠. 보들레르가. 그런데 짐 모리슨은 그런 그의 그 비정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이걸 뭐라 그러나요? 추앙했다고 할까요?
추앙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수용했어요. 그게 이제 짐 모리슨의 어떤 그 한테 그게 들어왔던 것 같아. 이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짐 모리슨이 시인이잖아요. 도스라는 밴드의 보컬이기 이전에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시를 썼고 그게 이제 노랫말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샤를 보들레르가 여기 이제 한 3년, 한 2년 남짓 살았을 텐데 이 양반은 한 군데 머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기 그냥 2년 머물렀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보들레르의 삶은 굉장히 그 보헤미안이죠. 보헤미안.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방랑자적인 삶을 살았죠. 여행도 좋아하고 그 악의 꽃의 그 끝에는 이제 라 보야지라는 그런 또 그런 그 시 구절이 또 있죠. 그런 시도 있고 여행이라는 악의 꽃. 근데 그게 이 사람의 그 생각의 기본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헤미안적이고 허세를 부리고 허세장렬. 그래서 굉장히 사치하고 방탕하고 그다음에 노마드적인 삶, 어떤 한 군데 정주하지 않고 이렇게 다니고 뭐 베가본드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보들레르의 그 철학에 어떤 기본되는 사조는 뭐냐면 댄디즘이에요. 댄디즘. 댄디 그러면 우리 예전에 무슨 어떤 그 양복 그 상표명이기도 했는데 제 어릴 때 그 댄디라는 양복이 있었거든요. 어떤 그 댄디 굉장히 점잖은 옷을 잘 입는 아주 그 속된 말로 우리 깔쌈한 남자 그 댄디예요. 댄디. 근데 이 댄디즘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어떤 그렇게 좀 옷도 잘 입고 좀 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참 아주 멋있어 보이고 그런 어떤 그런 깔쌈한 신사 그런 댄디즘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댄디즘이 그 보들레르에게는 그런 댄디즘이 어떠한 댄디즘이냐, 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기 자신을 굉장히 하나의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중심점으로 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세상을 향해서 그 시를 쓰는 거죠. 시작을 하는 거죠. 평론도 쓰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외치는 한마디가 뭐냐면은 댄디즘이에요. 어떤 댄디즘이냐? 굉장히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조롱이죠. 경멸이기도 하고. 좀 쉽게 말하면 이거야.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뭔데 무슨 이성이 어쩌고 윤리가 어쩌고 뭐 도덕이 어쩌고 뭐 이런 거를 논해. 그 가식을 좀 깨버려. 위선, 가식, 그런 거를 벗어나. 그래서 나온 시집이 이게 악의 꽃이에요. 그래서 이 악의 유혹 이런 것들이 이제 짐 모리슨을 유혹했죠. 짐 모리슨 그 어린 짐 모리슨한테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짐 모리슨이 시인이 되고 그가 쓴 시가 도수 노래의 그 가사말이 되고 노랫말이 되고 가사가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보들레르는 그 삶이 어떤 기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상적인 노멀한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깨부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이 보들레르의 이런 생각이 그 니체한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니체보다 그 앞선 사람이거든요. 조금 앞섰어요. 한 세대 정도 앞섰어요.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따지거든요. 그 세대할 때 그 세자가 10, 10, 10,
텐이 3개나 있거든요. 그 한자를 보면은 그 30년을 한 세대로 보는 거죠. 한 그 정도 앞섰는데, 응? 여기 1867년에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저기 보면은, 그러면 니체는 1900년에 이제 사망했는데 보들레르가 1867년에 사망했다고 하면은 대략 이제 한 30년 먼저 사망했죠. 한 세대 앞서서 사망했는데, 이런 보들레르가 먼저 가진 이런 어떤 이런 생각들, 어떤 기존의 어떤 것들에 대해 이렇게 그걸 깨부수고 저항하고 이런 생각이 니체한테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들레르는 시인으로도 많이 알려졌잖아요. 하지만 니체는 철학자로 알려졌잖아요. 사실 니체도 시인이에요. 그가 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게 그 장편시예요. 그게 어떤 철학서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신은 죽었다. 그게 무슨 신이 죽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이성적인 거,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그런 어떤 선한 거, 진선미 이런 것들에 대한 거절이에요. 그에 대한 거부고 부정이죠.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면 보들레르한테 영향을 받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짐작하고 추정해요. 니체의 어떤 망치를 든 철학자라 그러는데, 니체를 망치를 두들겨 깬 거예요. 이성을 깬 거예요. 그 이성이라는 어떤 선과 악의 어떤 절대적인 경계를 깨부순 철학자라 그러잖아요. 이건 선한 것이고 저건 악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 불온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금기시되고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의 세계가 따로 있고, 우리 인간은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런 것들을 이 니체는 젊었을 때부터 돈이 많았을 때부터 이 파리, 이 세네강변 여기를 산책하고, 여기를 얼마나 많이 걸었겠어요. 이 거리를 걸으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쓴 글씨는 뭐냐면은, 저게 지금 걸려 있어요.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딱 걸어놨는데, 이게 지금 여기 빈집이에요. 여기 뭐 호텔이라 그랬는데, 호텔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저쪽 가면 문이 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여기 IEA라고 하는, 아마도 이게 무슨 파리 시청, 파리 시청에서 운영하는 무슨 하나의 기관일 것 같은데,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인스티튜트 디 아방세? 하여튼 그게 이제 여기 입주해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네요. 이 안에가. 야, 여기 호텔하고, 여기 호텔로 꾸미면 엄청나게 이게 비싸게 팔릴 호텔방일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 보들레르에 대해서, 그가 쓴 시는 파항시다. 악의 꽃, 대표적인 시집이 악의 꽃인데, 파항시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이 파격이에요. 깰 파자죠. 돌을 깨잖아요. 돌이 들어갔고, 저항하는, 어떤 기존 어떤 인습과 간섭, 고정관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깨부수고 거기에 덤비는 그런 시를 썼죠. 그것이 니체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랭보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제가 다음번에 갈 랭보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짐 모리슨한테도 영향을 미쳤죠. 사실 제가 여기를 오려고 한 게 아니라 몽파르나스에 있는 그 묘지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가 날씨가 덥다고 3시까지밖에 안 한대네요. 그래서 여기 다시 왔어요. 거기 아니, 날씨가 덥다고 공원묘지를 문을 닫는 경우가 어디 있나요? 참 한국인의 어떤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거기 제가 갔을 때는 어제 갔을 때는 5시인데, 그래서 못 들어가 가지고 다시 여기
거기 여기 그 보들레르가 살았던 곳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그의 묘지를 가가지고는 이런 얘기를 못할 것 아니에요. 그의 어떤 그 영 앞에서 그를 이렇게 좀 그가 좀 어떤 이런 사람이었다, 좀 적나라하게 못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살던 집이니까. 하지만 그런 세상을 살다 간 보들레르의 그 영을 또 여기서 빌어야죠. 아유, 파리는 참 이 멋있는 도시이면서도 이 정말로 그 보들레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의 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금기시되고 뭐 이런 어떤 퇴폐적이고 이런 것들이 또 넘실대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들레르의 철학이 여기서 싹 튼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참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지만 저기 좀 가면 저기 루브르 박물관 있고 저기 좀 가면 이제 에펠탑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의 그 아름다움이 있는 동시에 그런 것까지 품은 도시가 파리죠. 그래서 보들레르가 그런 거를 생각해냈겠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이런 보들레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제가 그의 그 영전 앞에서는 못할 얘기까지를 제가 했네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지만 이 프랑스의 어떤 국민 시인은 아니에요. 이 사람. 뭐 어떤 프랑스의 어떤 국민 문학가, 그런 무슨 뭐 빅토르 위고, 어떤 에밀 졸라 이런 사람들은 그런 급이 되거든요. 뭐 국민들의 어떤 그 큰 사랑을 받는. 하지만 이 샤를 보들레르, 저 샤를이 저 영어로는 찰스인데 샤를 보들레르는 그런 급은 아니죠. 생각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랑은 생각이 다르고 좀 더 비정상적인, 애브노멀한 그런 생각 속에서 살면서 시를 쓰고, 하지만 그게 또 그의 위대함이에요. 그게 오히려 그게 위대하며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또 그런 거를 품는, 그런 그 삶을 품는 그 프랑스 사람들도 또 대단해요. 또 그런 게. 이 보들레르는 사실 그의 인생은 그 파산자였거든요. 한마디로 루저예요. 인생 루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년에는 돈도 없고 굉장히 또 그 매독으로 또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40대 47세 정도 됐을 때 40대 중반 넘어서 그 사망을 했는데 이 삶이 온전하지가 않았어요. 삶 자체가. 그런 생각을 꿈꿨고 그의 인생 자체가 또 사실 또 그랬어요. 그의 인생 자체가. 그의 삶과 그의 문학이 따로 놀지 않았다. 저는 오히려 그게 보들레르를 지금의 보들레르로 있게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프랑스의 뭐 어떤 국민 시인은 아니지만 이 보들레르의 이 시세계는 이 현대 시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니체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지금 현대 철학의 주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너머에 있는 그 무언가라는 거죠. 모더니즘이 뜻하는 거는 어떤 좀 더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너머에 퇴폐, 부패, 불온, 타락, 금기, 그런 것들 철학. 그래서 이 보들레르의 업적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 현대 시학의 창시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의 창시자라고도 할 수 있죠. 니체보다 먼저 했으니까 그거를.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이 여기 이 프랑스에서 이게 만개하거든요. 시작은 니체로부터 시작했지만, 프리드리 니체로부터 시작했지만 만개한 거는 여기죠. 그 미셸 푸코 이런 사람들이 쓴 이성과 광기, 이게 다 그 본류를 따라가면 결국 보들레르한테로 이게 원점으로 회귀돼요. 그래서
이 보들레르가 한 2년간 살던 그런 그의 집이라기보다는 이건 뭐 옛날에는 호텔 살던 곳 앞에서 보들레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던 소락경 소락수트라 박기철이었습니다.